이번에는 석조물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 그리고 진짜와 위작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생각을 조금 길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석탑을 비롯해서 석조물들이 있는데요. 모두 가짜이거나 위작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실견했거나 또 제 은사님인 정려호 교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본 것들인데요. 그 중에 일부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석조물 중에는 진짜 같은 가짜도 있고요. 또 가짜 같은 위작과 가짜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처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문화재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문화재는 진짜 같은 진짜가 대부분인데 간혹 진짜 같은 가짜 또는 가짜 같은 진짜 또는 가짜 같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또는 남을 속이기 위한 위작, 다시 말해서 가짜가 많이 있다는 의미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고대 문화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석조문화, 석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돌은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돌로 만들어진 문화재는 나무에 비해서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어떤 재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돌로 만들어진 문화재가 아주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석탑, 또 승탑으로 불리는 부도, 석등, 석비, 이러한 석조 문화재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석탑이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석조물에서 진짜와 가짜 문화재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또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야 진짜와 가짜가 상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화재에서 진짜와 가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 시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재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제작 장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문화재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세상에 가짜 문화재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짜도 그 자체로는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든 시기와 예술적인 기교 등이 다를 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짜는 흉내낸 작품, 또 위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에는 예술적인 기교나 혼,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또 느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가짜에는 시대 정신과 사조 등이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위작이고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도 예술품이나 작품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세상의 가짜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열정만으로 또 얕은 그런 지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간혹 열정만으로 문제가 있는 석조물이나 문화재에 대한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검증받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열정은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정만으로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거나 또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또 영원한 비밀도 없다는 어떤 사소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이상하거나
또는 직감적으로 어색한 석조물에 대한 접근과 연구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진짜는 그것을 설계하고 시공한 장인의 어떤 역사적 숨결과 혼, 그리고 신명과 정성이 배어 있고요. 그런데 가짜와 위작은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음과 정신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고 감별해 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표현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진짜 문화재라면 그 안에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과 사조, 바로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성, 그 다음에 학술성, 또 예술적인 기교나 신미한, 창의성, 예술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성이나 학술성이나 예술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작품이고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진짜 같은 가짜 또는 가짜 같은 가짜 또는 위작, 이런 여러 석조물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석탑이 많이 떠돌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일부 고식의 석조물에 새로운 석조물을 혼용해서 마치 완결된 고대의 석조물처럼 보이도록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제작한 새로운 석조물을 깨고 부수어서 마치 오래된 것처럼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새로운 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탑은 자세히 보면 깨진 부분들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석조물을 구별할 때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또 얕은 지식으로 마치 전문가처럼 모든 것을 감별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으로 석조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관여한 어떤 석탑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감정을 하면서 그 석탑이 위작일 가능성도 높으니까 매매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의견이 무시되고 고가로 매매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그 석탑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그것이 가짜라는 또는 위작이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사실은 알 수 없고 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그것을 추적하고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언젠가는 밝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탑을 만든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이 실토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가짜를 만든 사람, 위작을 만든 사람은 실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거죠. 어쨌든 위조된 것이나 가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문화재가 진짜면 참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라면 그러한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로 가짜인데요. 그러면 문제가 아주 크게 있는 것이고요. 또 장인이나 예술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돈과 명예는 모두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얻다가 패가 망신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항상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둘 중에 한 가지를 쫓는 게 인생을 어떤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문화재를 볼 때 특히 진짜와 가짜를 감별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 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약에 관여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여간 우리나라는 석조미술, 석조문화의 나라입니다. 물론 석조물이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돌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남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 수많은 석조물들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와서 가짜 석조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석조물 중에서 진짜와 가짜, 위작을 구분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감정 능력이 배양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가짜 문화재 만들어지는 게, 또 가짜 문화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게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대별로, 장인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석조물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석조 문화재들이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시대별로, 장인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석조물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 또 작품과 그 다음에 위작,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우리 시대에만 가짜나 위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 이전의 옛날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경우가 있었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면 그 석조물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그걸 구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만약의 경우에 옛날에 옛날 것을 모방하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는지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지만, 간혹 그러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구분하기가 어렵고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얼만큼 위작임을 알 수 있는 근거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의 차이, 이거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석조 문화재를 보고 그것이 위작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위작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위작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제가 그동안 경험한 또는 연구하면서 느낀 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진짜와 위작,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진짜와 위작의 어떤 아주 모호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안이나 시각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없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대별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현대시까지 만들어진 모든 석조물,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뭐 석탑이면 석탑, 승탑이면 승탑, 석등이면 석등, 이와 같이 석탑을 비롯한 모든 석조물들을 최대한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만들어진 모든 석조물, 석탑을 비롯해서 모든 석조물들을 모두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관련 글이나 논문도 많이 읽고요, 또 접하고, 또 석조물을 보면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더욱 높은 깊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관련 글이나 논문을
작성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시각이 더욱 발전한다면 아마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본인만이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문화재를 보는 눈이 형성될 거고 계속 보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논문을 쓰다 보면 자기 눈이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이전에 비해서 계속 눈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인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학문의 분야에서 이러한 것들은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석조물의 경우 전통적인 기법으로 돌을 다듬거나 또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석조물을 제작을 하면 어떤 모습과 외관을 갖게 되고 또 다듬은 돌의 표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더더욱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대기의 석공들이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유심히 관찰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을 비롯한 어떤 전통적인 도구와 기법만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기계를 활용했을 경우 또는 두 가지를 혼용하였을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석조물의 어떤 외관이나 또는 표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더더욱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석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와 이작을 구분하는 것은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경험과 경륜 등을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문화재를 딱 처음 보는 순간 느껴지는 그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직관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식간에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석조물을 볼 때 직관적으로 그 석조물이 가지고 있는 비율과 비례, 체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전체적인 외관, 형식과 양식, 그 다음에 세부적인 치석수법과 결구수법, 또 전체적인 조형, 그 다음에 조형 기법, 문양, 표면 처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석조물을 딱 보면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시각들이 교차하면서 스스로 분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또는 위작을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구분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흉내내서 가짜를 위한 가짜를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를 위한 가짜가 아니라 모방하고 닮은 꼴로 만들어서 신앙과 예불을 위한 신앙의 대상물로 만든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인정해 줄 수 있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복고적인 새로운 문화 창출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물인데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장인들에 의해서 많은 석탑들이 현대 시기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석조물들이 지금도 계속 제작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가짜를 위한 가짜가 아니라 과거 석탑을 모방한 재현품이나 또는 새로운 신앙의 대상물로서 대부분의 장인들이 새로운 석탑을 건립하는 것이지 남을 속이고 신앙의 대상을 속이고 진심을 속이기 위한 그런 물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사조가 반영된 그런 석탑이나 석조물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시대의 산물이고 우리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담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석탑이나 석조물에 바로 시간성이 배인다면 먼 훗날 바로 그 석조물이 문화재로서 우리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 전해주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아주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위작이나 가짜 석탑을 만드는 행위는 속이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작이나 가짜를 만드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진정한 장인이라면 그리고 진정한 석공이라면 그런 마음 자체를 가져서도 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시대의 석조 문화를 새롭게 창출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작이나 가짜를 만들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훌륭한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석조물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떳떳하고 후손들에게도 떳떳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먼 미래에 우리 시대의 석조 문화가 높이 평가될 겁니다. 그리고 500년, 1000년이 흐른 그 후대에 바로 우리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얼만큼 풍부하고 훌륭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평가해 주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는 역사와 문화의 어떤 새로운 창출자이자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